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를 놓고 여야가 모두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의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다시 윤한 갈등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면 발표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며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영 집행을 면제합니다.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자, 일단요,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복권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이유, 먼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는 그 범죄가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로 돼 있지만 네. 실제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의 실질을 갖고 있습니다. 예. 대선 국면에서 뉴스 8만 건에 약 한 8,800만 회에 뭐 본감, 비공감, 댓글 등을 달아서 여론을 이제 왜곡한 혐의죠. 예. 상당히 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경수 지사가 본인이 반성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도 그릇된 판단했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론적인 말로 전 이해를 하고요.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국내심 당원들의 여론을 반영한 어떤 의사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본인의 입장이 외부로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또 공개됐다는 것 자체가. 공개되는 것 자체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면 심사의 개최 전에 의견을 전달했든 네. 사면 심사의 개최 후에 의견이 전달됐든 간에 의견 전달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대통령께 여러 각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건 좋은데 이런 의견이 다르다는 이 부분이 예. 밖으로 나가는 부분은 어쨌든 당정 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께서 또 다른 의견을 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사면 의사를 전달했다 안 했다 이런. 그러니까 저는 사면 갖고 이렇게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고 하는 거는 저 처음 보기 때문에 네네. 좀 다소 의아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요청했다는 부분은 잠시 뒤에 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동훈 대표가 뭐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서정훈 대표? 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집권여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뭐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고유 권한을 어떤 그 뒤에서 조용히 의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가면서 네네. 그 주위에 있는 친한계들이 반대 의사의 입장을 보낸다는 건 결국에 보수층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네네.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득점 포인트를 가져가겠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도권 싸움에서 본인이 좀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네네. 진짜 보수의 다음의 이 미래의 권력은 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조금 좀 빨랐어요. 이거는 좀 따지고 보면 윤환 갈등을 본인 스스로 초래한 것이 되고 예. 얻을 게 없습니다. 네. 내부에서는 얻을지 모르겠으나 이건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집권여당 대표가 국정에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얻을 게 없고, 두 번째 아까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컴퓨터 업무방해죄를 적용됐으나 공직선거법이 의제됐다고 하지만 재판부가 순수하게 따지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혐의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죄로서가 아니라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그 대표가 예. 그렇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겠다. 분명 거기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님이 직접적으로 사면에 관여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은 집권여당 대표가 사면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세법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얻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예. 매우 이번엔 적절치 못한 포인트였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여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에요. 안철수 의원은 김경정 지사 이 복권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이 그 당사자이잖아요.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친윤계에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제 걱정하는 분들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이견이 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당시에 이제 대선 출마해가지고 21%를 얻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막 추격할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추격할 때 MB 아바타론이라는 게 급속히 그러니까요. 퍼졌거든요. 예, 토론에서도 제가 그게 아바타예요,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추격을 못하고 결국 3위로 했다라는 그 어떤 그 생각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의사표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대표도 이걸 공개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이라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다가는 이 정도 선에서 아마 더 이상의 뭐 소위 말하는 갈등의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예. 대통령이 사면 심사위를 개최하기 전에 사실은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은 기정사실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의 사면은 다양한 그 생각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특정 진영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대 의사를 물밑으로 전달할 수 있고 찬성 의사를 물밑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예. 공개적으로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할 말 다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파에 따라서 이해관계 다르고 그렇겠죠. 또 국내심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의사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네네. 그에 불구하고 국민통합 관점에서 하는 게 사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계파적 이해관계에 따르면 사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갈등이 뭐 윤한 갈등이 그 다시 격화되는 모멘텀이 되는 이런 상상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 게 한동훈 예.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취소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언론의 공개적인 그러니까 13일 날 사면 결과 발표 전까지는 예. 공개적인 입장을 낼 공간을 아는 어떤 기회를 본인 스스로 안 갖겠다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이런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제가 보면 이게 한동훈 대표 자체는 지금 본인의 미래의 어떤 정치 행로에 있어서 좀 나름대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 자체를 네. 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주자로 봤을 때 네. 최근에 어떤 조선일보 사살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 할 때는 우위에 점하지만 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오면 지금같이 해서는 이길 수 없다. 라는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보다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이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걸 표면화시킨 것 같고요. 그럼 대선 후보로 상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자체도 본인 선거와 관련돼 있지만 예. 지금 보수 측에 본인 스스로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곧 나올 것입니다. 예.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의 메시지가 나올 공산이 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아니 한동훈 대표가 좀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 그러면 국정농단을 했던 조윤선, 안종범 그다음에 원세훈 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했잖아요. 그다음에 네네네. 현기환 이런 분들은 그러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 포인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에 어떤 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예.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예.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셈법을 어떤 분이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당원들의 말들은 의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심하게 민주 대선에서 어떤 공작을 한 이런 분을 풀어주는 게 맞느냐, 그런 정치하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예. 의사를 한동훈 대표가 대변한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지금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된 것이 민주당이 유리하게 작용하느냐 불리하게 작용하느냐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 네네. 이건 사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는 모르죠. 겁니다. 예. 예를 들면 3자 구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 있는 것이고 예. 또는 당내 불협화음이 될 여지도 없잖아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통합을 더 견고하게 할 여지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저분이 그 영역을 더 개척해가지고 뭐 경남지사를 나온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민주당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인 영역에 따라서 또는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일도양단시로 판단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요. 윤 대통령에게 이 김 전 지사 복권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요청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죠. 자, 이거는 엇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 내에서 이 주요 정치 인사에 대해서는 사면에 대한 요청을 해온 거는 맞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렇죠. 늘 그래 왔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그 요청이 있었다는 언급 자체가 명확하게 어떤 뭐 증거로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당내에서 어떤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예. 또 대통령실도 그것도 참 그래요. 고약한 게 저기 야당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통해 요청했다 그러면 그냥 신문해 주시면 되지 논의한 적 없다. 이 말은 뭐 말하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했다고 하는데 노년제 없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돼서 예. 당내 야당의 어떤 갈등을 초래하려는 예.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크고요. 예. 이재명 대표께서 나름대로 어떤 요청을 은연중에 했겠죠. 그러나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사면 복권에 대한 얘기를 개진했던 것은 맞다. 예전에 비해서는 아니었으나 강도의 어떤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긴 했을 것이다. 아. 그래 보입니다. 전달은 했지만 끝까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또 같은 생각이세요? 저는 조금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 이제 대표 권한대행이죠. 그렇죠. 이 두 분 간의 말도 안 맞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쯤 해가지고 4월경이죠. 네네네. 그때 이제 그 의제 예상 얘기가 오갔다는 취지의 말씀 주시는 거고. 예.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사면 심사회 개최 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된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단 앞뒤 안 맞고 두 번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다.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정확한 대통령실과의 어떤 논의 단계라 그러면 한 경로겠죠. 근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대통령실을 통한 그 요청이 아니고 만약 요청했다 그래도 여권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한 요청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여당에.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네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말씀도 약간 틀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 말씀을 밝히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국가적 대사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정파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따지면 할 수도 없는 건데 지금 이게 정쟁의 대상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나는 요청했다. 그럼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당이 요청한 것을 대통령이 받았구나. 여당은 반대하고. 이렇게 여당의 어떤 정쟁의 도구로 소재를 끌고 온 거죠. 여당의 예. 정쟁의 도구로.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저런 말씀은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혹시나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요. 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에 민주당 내 역학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목이 되고 있어요. 지난 5월 일시 귀국할 당시에 김 전 지사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국민들께 미래와 희망을 말씀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렸던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제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친문 적자로 불리죠. 김경수 전 지사. 만약에 복권이 되면 어느 정도 당내에서 어느 정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시고 생각할 수 있으세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도 영수회담 즈음에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본인은 어떤 그 당내에 어떤 권력 구조 속에서의 경쟁자가 없는 것보단 예. 있는 게 좋다. 있는 게 다양성과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혼자 가는 것보다는 이 민주당의 어떤 역동성을 가져오지 않겠냐 이런 취지였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걸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김경수 전 지사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여러 가지의 어떤 정책 자산을 가지고 있죠. 네네. 노무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그리고 문재인 그 전 대통령과는 같이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고 예. 그 뒤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의 정통성과 적토성을 가장 가지고 있는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복권이 돼서 정치를 재개하게 된다면 당내에서 다소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어떤 그 다양한 의견들이 조금 이렇게 숨죽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 뭐 숨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예, 예. 그게 그런 활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대권후보로 급부상하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나 하나 당내에서는 아주 건전한 어떤 그런 정치의 어떤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극 체제의 비판 속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차지하면 균형감은 잡힌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대권과도의 경쟁 상대가 될 수는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는 대권과도까지 친문 그러니까 반 이재명 비이재명계를 보존시키는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최소한. 네네. 그 뿔뿔이 흩어지거나 친명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까지 가게 되면 이분이 예. 대선 주자로 뛸지 여부를 떠나서 예. 조국신당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국신당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끊는 역할도 할 수 있는 있어서 아. 개인적으로 상당히 파급력 있는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보존의 역할 또는 이재명 대안 역할 또는 대안을 위한 다른 어떤 주자의 선발 역할 이런 면을 볼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예. 지금 원한다고 하시지만 예. 사실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세력을 원하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경기와 이 대전 세종 지역 경선에서 9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대표 연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지역이 서울이죠. 이 90% 득표율 대표, 이른바 이 90% 대명, 이런 구대명 이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요. 득표율을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득표율이 참 뭐 정치사에서는 보기 드문 그러니까요. 득표율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당 정치라는 것들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이 다소 상충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90%의 지지를 얻었다는 그만큼 이 이재명 후보가 향후에 연임을 하는 데 있어서 당내 지지 기반이 높다. 예. 아주 강력한 지지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거나 평가도 되지만 반면에 예. 민주당의 다양성이 이렇게 됐나라는 비판도 같이 있을 거 그럴 수 있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90%대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뭐 웃으면서도 슬픈 그런 득표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77.77% 그 정도도 높다고 했는데 90%의 대표라 하면 네. 당내에 왔을 때 부담감은 굉장히 높을 것이고 여기에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쏠리는 당내의 여러 가지 입지들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투표율이 30% 미만이었을 때 네네. 그럼 당내 당원들이 70%의 그런 어떤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는 대안 세력에 대한 어떤 희망들이 예. 또 이 이재명 대표의 숙제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요, 최고위원 경선이 오히려 더 지금 막판에 관심을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심을 등에 업은 이 김민석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상황에 정봉주 후보 전대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관련 발언을 한번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만장일치제야 최고위원회.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무엇보다 저에 대한 거짓 흑색 선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모함이 아파도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저 정봉주의 살아온 역사 있는 그대로의 정봉주 투쟁의 삶을 봐주십시오.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과거 정봉주 의원의 걸 알잖아요. 내용을 아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밖에서 보셨을 때는. 저는 박원석 전 의원이 정봉주 의원과 의사 연락하에 커밍아웃을 도운 건지 아니면 박원석 전 의원이 실수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저 부분은 일단 커밍아웃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2007년도에 보면 그렇죠. 그 당시에 대선 후보 관련해서 서로 대척점해줬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깝게 총선에서는 사실은 공천 취소를 당했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 섭섭함이 있을 겁니다.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설화로 공천을 받았을 텐데 왜 난 공천 취소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고 그 흉중했던 마음이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어쨌든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3등까지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5등 안에 들게 되면 경기, 서울 유권자가 가장 많아요. 당원이 가장 많은 상황에서 5등 안에 들게 되면 본인에 대한 고유의 지지층이 있다라고 확신하게 될 거고 아하. 그럼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거침없는 행위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가 아마 복권돼서 나오게 되면 줄탁동기식으로 민주당을 개혁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외 호응식의 어떤 본인이 조금 정치적 비전을 갖고 나가지 않을까. 예. 5등 안에 들게 되면요. 이 그게 의원을 들게 문제지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관건은 5등 안에 들어서 최고위원이 되느냐. 이건데 이제 게시판에는 비판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면 지금 정봉주 후보의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박원석 그렇습니다. 전 의원의 예. 어떤 발언으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웠다. 그러면 당연히 미끄러지는 게 맞아요. 네네네. 근데 그 뒤로 수도권과 대전, 세종에서의 득표율이요. 예.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봉주 후보에 대한 이 지지율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적 투표율이 2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1위가 김민석 후보, 2위가 정봉주 후보인데 이 상황으로 크게 변동 없이 갈 공산이 커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이재명 대표가 90%의 당대표 지지를 얻으나 최고위원회에서는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겠다고 커밍아웃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당내에서의 숨죽여 있는 목소리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줄탁통시까지 좋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건 하나의 갈등이 아닌 어떤 하나의 팽팽한
경쟁의 최소한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예. 저는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김민석 후보에게 왜 이렇게 안 나와요라고 하면서 김민석 후보가 오르르겼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불편한 건 맞습니까? 정봉주 의원, 근데 정봉 후보가. 그 이재명 대표께서 다양한 의견으로 말씀했잖아요. 네네.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려니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맞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득지는 즐겁게 흔쾌하게 정봉주 후보에 맞다라고 네. 하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도 늘 이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정봉주 후보가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당에 활력을 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 또한 갈등으로까지는 비화되지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임 전 실장에 대해서 어떤 거를 어떻게 확인하겠다고 부른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 혐의 자체는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 산하에 있는 그 중진공 이사장으로 될 때 이게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랴부랴 임명한 이유가 그 임명되고 나서 4개월 이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타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의 사실상의 자회사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타이스타젯의 경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임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근데 그 타이스타젯은 영업이익이 1억 원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영업비, 그러니까 임금 이런 걸 다 포함 60억 정도가 나갔거든요. 3년에 걸쳐서. 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게 혹시나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수사 중인데 일단 중진공 관련돼서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보면 10명이 원서를 냅니다. 그중에 임추위에서 3명을 추천해요. 그러면 중기부 장관이 그중에 1명을 이제 대통령께 제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3명에 대해서 인사검증이 다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1명만 됐죠. 인사검증 자체가.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만 인사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정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인 거고요. 또 하나는 최모 그 당시에 중기부 차관이 나 미리 그 과장한테 이상직 전 의원이 응모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어요. 그럼 이게 내정이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죠.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임종석 전 의원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의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인사라인과 인사검증라인이 다 불러서 물어봤어요. 근데도 안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이 한 말씀만 던지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것은 대통령도 고발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권이 있다. 그래서 시한부 기소 중지를 해놨던 거죠. 기소 중지 됐다가 현 정부 들어서 이게 기소가 다시 풀린 거예요. 중지가 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질질 끌다는 일각의 주장은 맞지 않다. 오케이. 지금 질질 끈 게 일각의 주장에 맞지 않다고 했지만 임종석 실장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검찰의 지금 현재 수사 자체가 이렇게 전 정권에 대해서 기소중지가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좀 끈질기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결국에는 지난 정부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계속 먼지를 터는 것이죠. 그런 검찰의 어떤 이 선택적인 수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도 그렇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도 이렇게 관련자들 좀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소환해서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